내 배우자도 불륜을 할 수 있죠.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갑자기 불륜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일단. 너도 뭐 잘한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살았지? 자존감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남자만 있으면 돼. 이게 뭐지? 사람이 밑바닥으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요즘에는요, 불륜이 굉장히 많잖아요. 빈도수가 과거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만연해 있다. 근데 지금이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수면 위로 문제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불륜이 많은 것으로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배우자도 불륜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도 불륜할 수 있어. 심지어 나도 불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핵심인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울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 그러면 이 문제는 흐지부지 되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례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오랜 불륜을 알게 된 경우예요. 여러분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우리가 부부관계가 나쁘진 않았어. 그렇게 뭐 알콩달콩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뭐 각자 자기 역할 잘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역할이죠. 서로의 개인 생활은 공유하지 않지만 아이와 관련된 것은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지.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없지만 평타는 치는 부부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랑 그냥 뭐 이렇게 노후를 살아도 괜찮아.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밤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짠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언제가 제일 예쁜가요? 밤에 잘 때가 제일 예쁘죠. 낮에 이제 말 안 듣고 할 때는 미운데 밤에 잘 때는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안쓰럽기도 하고 자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래서 그래 뭐 이 사람이랑 같이 살자. 노후까지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아주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 그 핸드폰에는 웬걸 어떤 여자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사랑이 깊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다정한 말투, 다정다감함, 세심함, 배려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는 카톡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굉장히 오래됐어. 뭐 한두 달 된 게 아니야. 1, 2년이 아니야. 막 10년 그 이상 된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의 카톡이었던 거죠.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발견했을 때 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 잘 됐다. 어차피 얘랑 그렇게 뭐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고 부부지만 내가 행복해서 이 사람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뭐 애들 아빠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의리로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으니까 같이 노후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본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외도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분은 당연한 결과죠. 그래, 이 사람이랑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왜? 너무나 그 배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증거를 보여주면서 일부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달라. 남편은 이혼을 거부해요. 왜 거부할까요? 아내를 사랑해서? 는 아니겠죠. 일단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아이들을 키워야 돼. 이혼하면 어떻게 해? 아내가 키우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양육비 줘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륜한 배우자, 불륜한 남편의 경우에 대부분은 이혼하기 원하지 않아요. 왜? 너무 느닷없이 갑자기 불륜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일단.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단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바꾸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이혼을 하려고 해도요. 뭐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유리하게 같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혼 준비를 같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혼 준비는 같이 하겠지만 이혼 준비는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혼 준비를 할 정도면 상대방도 이미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유의미한 시간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정말 철두철미한 계산 하에 이혼 준비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남편분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뻔한 레파토리 있죠. 불륜학교가 있지 않을까. 불륜학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가정을 지킬 것이다. 그럴 거면은 불륜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랑 안 만나겠다. 그 여자랑 끊어버리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가정으로.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너도 뭐 잘한 건 없지 않느냐. 내가 밖에서 이렇게 외도를 한 거는 너가 나한테 무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한 죄책감을 또 심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원체 처음에는요. 불륜을 처음에 알았을 때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잘 됐다. 이혼하자. 이제 너랑 끝이야. 왜? 애정도 없어. 근데 불륜으로 인해서 그것도 여러분 오랜 기간의 불륜입니다. 한 10년이나 되는 기간의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살았지? 그런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한번 노력을 해볼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남편이 불륜을 하고 나서 배신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오히려 내가 노력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간녀였어요. 그 상간녀가 들켰어요. 들켰잖아요. 그럼 보통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고요. 미안해하고요. 당연히 관계가 끊어지게 마련인데 이 상간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양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몰래 만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알았으니까 좋아. 오히려 좋아. 대놓고 만나는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우리가 10년이나 사귀었는데 너랑 내가 부부지 어떻게 이름뿐이 너네가 부부냐. 아니 뭐 실질 부부의 실질은 여기 있었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부부의 실질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첩도 괜찮으니까 그냥 네 옆에 있게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 이혼 안 해도 돼.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첩이죠. 축첩이에요. 축첩. 본처가 있고 본인은 상간녀가 스스로 첩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왜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나는 첩이 돼도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남자만 있으면 돼. 그럼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이혼녀예요. 이혼녀고 자식도 있어. 근데 자식도 다 필요 없대. 그냥 이 남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 연출하고 있어. 그리고 대놓고 당당하게 막 얘기해.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요.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불륜 사실을 확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내가 상간녀한테 책임을 물을 때 남편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남편이 만약에 상간녀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상간녀 소송을 안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뭐예요? 남편은 진심이 아닌 거죠.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로지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상간녀 소송을 막기 위해서 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은 하셔야 돼요.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막는 거예요. 아, 내가 상간녀 소송했다가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정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자, 잘못한 것은 남편인데 내가 상간녀한테 책임을 묻는 행위조차 남편의 눈치를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얘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오히려 매달리는 형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분은 처음에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때 이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자, 아, 남편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볼까? 노력해볼까? 하면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간녀가 첩으로라도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 상간녀한테 책임을 못 물어. 책임을 묻는 거를 고민해. 왜? 남편이 싫어할까봐. 남편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것도 하지 못해. 그리고 남편이 그 첩이랑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서도 말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첩이 불쌍하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내가 듣고 보고도 내가 노력할 게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분은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데, 자, 안타깝지만 아내분은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어요. 이 상간녀는 첩으로라도 붙어 있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은 상간녀가 너무 불쌍하다. 상간녀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축첩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축첩 관계를 인정하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본처로서. 그리고 남편이 첩이 아닌 나한테 많이 오게 만드는 노력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나 보던 아니면 할머니 세대에 보던 그런 축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점점 여기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난 당장 이혼할 거야. 그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나한테 그런 일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혼을 고민해요. 심지어 상간녀 소송하는 것조차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과 나의 관계 개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이 내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조차 같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그게 건강한 관계가 이미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한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남편과 그 첩, 굉장히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극단을 쫓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남편과 첩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오염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처음에는 축첩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말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노출되잖아요, 내가. 축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게 뭐 어때? 할 수 있지. 뭐 좋은 거 같이 공유하자는데 뭐 어때? 근데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나쁜 거를 공유하겠다는 거긴 한데 아무튼 내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부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남편이 있고요. 첩과 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한 거는 내 남편인데 사실 그 첩도 나쁘지만 내 남편이 더 나쁜 놈이죠, 사실은. 근데 내가 그 남편을 위에 얹어놓고 판단자를 만들고 첩과 내가 있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예요? 남편이 첩의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더 많이 오게 하는 노력? 그러니까 뭐겠어요? 남편을 꼬시고 애교를 부리고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오염돼 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밑바닥으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문제. 좋은 곳에 나를 두도록 노력을 해라. 나쁜 곳에 가서 괴로워하지 말고 나쁜 곳에 가서 변질되지 말고 좋은 곳에 나를 두려고 노력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은 좋은 곳에 두세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 첩 있죠? 첩으로라도 옆에 있겠다는데 남편 옆에. 그러면 옆에 있게 해주세요. 남편의 의지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두 사람이 내가 내 남편이랑 이혼해주면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겠지? 결혼하겠지? 그러면 내가 배가 아파서 어떡하지?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싫어서 나의 행복을 담보 잡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시고요. 저 정도로 첩이 되고 싶다는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끊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거 끊어놔봤자 뭐 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걸 끊어놓기 위해서 엄청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고 있어야 되죠? 내 자존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오염되기 전에 이거는 즉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행복이랑 직결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근데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으로 올 일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 닥칠 일을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으셔야지 지금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서는요.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오염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상하다. 내 생각이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언제나 불철주야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아는 변호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나오나?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켜놓고 해야 되겠네. 자, 일로 좀 와야 되나?